예, 바로 이어서 자룡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리아님께서 압수수색도 했다지만 이미 증거인멸을 다 했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프렌치 토스트님은 1억 돌려줬는데 단수공천이다. 누굴 개돼지로 아는 걸까? 라고. P3592님 김병기 딜의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아, 예. 이건 추측이라는 거, 추측의 영역. 벤만 볼트 D4M님께서 병기야 꼬우면 닦아. 좀 저한테 병수야 꼬우면 닦아 이런 줄 알았네요. 죄송합니다. 아프로디테님, 유 차장님 머리 스타일 잘 어울려요. 오늘 니트도 너무 이뻐요. 이거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우연히 쑥 하다가 봤는데 역시 아프로디테님이시구나라고 제가 감사의 마음을 마음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구자룡 변호사 나오셨네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왜요? 네? 인사하는 게 아닙니다. 인사하는 게 굉장히 뭐 이렇게 서먹서먹해요? 아니 했는데 또 하라 그러시니까. 자, 우리는 뭐부터 할까요? 김경 강선우 얘기 잠깐 할까요? 아니면 무인기 할까요? 장경태 할까요? 뭐 마음 가는 대로 하시죠. 마음 가는 대로요? 예. 아니 그냥 본인이 고르세요. 저는 오늘 뭐 김경부터 할까요? 김경. 김경. 음. 자, 저의 궁금증. 네. 아니 1억 원 뇌물을 줬다. 네. 그 다음에 나는 준 적이 없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줬다고 이제 자수서 얘기했어요. 거기서 이게 파생되고 걸린 사람들이 지금 여당 재선 의원 강선우도 있고 그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여튼 뭐 이렇게 엮여 있는 사람들이고 네. 뭐 이런 상황들인데 이 사람 미국 갔다가 들어왔는데 그냥 임의동행해가지고 한다는 경우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켜봐야겠다 하면서 요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요. 긴급 체포를 하면 그래도 신용이라도 하는 거고 만약에 임의동행이다라고 하면은 얘네 진짜 대놓고 진짜 이상하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경찰은 수사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 앞으로 사건은 엎어져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확신을 갖게 됐어요. 왜냐면은 김경이 지금 입국장 딱 들어왔잖아요. 그때 기자들이 막 물어보는데 딱 두 마디 했어요. 성실하게 조사받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왜 갔어요? 그러니까 원래 약속된 거라서 딱 두 마디 했거든요. 친척들하고 약속된 거라고. 그렇죠. 그게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저 구속하지 마세요 이 뜻이에요. 도주한 거 아니에요. 구속하지 마세요. 사건에 대한 내용 아무것도 없이. 근데 자기가 왔는데 임의동행이야? 아 이거는 판이 이게 나가리판으로 되는구나 라는 확신을 주는 거죠. 사인을 주는 거예요. 왜냐 지금 처음에 준 적이 없다 그랬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줬지만 돌려받았다. 이게 뭔가 시인하는 것 같이 느끼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녹취가 나왔기 때문에 준 거는 아무리 부인해도 부정할 수 없거든요. 그건 그냥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되는 거는 인정하고 거기서 신빙성을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돌려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거는 강선우 의원의 주장이랑 일맥상통하잖아요. 진술이 맞아졌어요. 결국은 진술이 엇갈려가지고 그 상황에서 압수수색하고 막 소환하고 구속영장 치고 이러면은 진술이 엇갈린 상태로 진실공방을 갔어야지 진실이 튀어나오는데 진술이 맞아져가지고 시작을 한다. 그리고 거기 미국에 있을 때 텔레그램을 탈퇴 가입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는 예전 것도 한번 털었지만 그 이후에 내가 요 진술을 맞춰가는 과정으로 누군가와 연락한 요것도 한번 더 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애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업무 연락하는 거 보면 미국에 있을 때 변호사 통해 가지고 진술서를 냈잖아요. 미국에서 냈죠. 이게 의견 교환하기에 충분히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변호사하고만 소통하고 진술을 맞췄겠는가? 여기저기도 연락했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뭐 와가지고는 도대체 그 탈퇴가입은 왜 그랬겠는가 뭐 이러면 뭐 모르죠. 뭐 여행 중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뭐 무슨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뭐 어떤 식으로든 이거 하다가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돼가는데 여기서 이게 왜 문제가 많냐면 김경이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에 있는 건 누구야? 강선우? 오케이. 강선우 소환. 압수수색부터 했죠. 그러니까 누가 됐든지 간에 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건은 처음에 문제된 그날로부터 한 이틀 정도만 해도 압수수색을 나가는 게 맞았어요. 그럼 증거를 가지고 있고 이 증거에 의해서 강선우를 한번 추궁하고 그거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상태에서 김경이 들어오면은 긴급 체포하고 체포해가지고 지금 수사 이렇게 받다가 왜 강선우랑 말이 달라? 이래야 되는데 지금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조사 안 했잖아요. 그럼 보좌관이랑
김경에 대해서 한 다음에 강선우 차례가 오면은 강선우 의원은 진술이 여기까지 왔구나. 김경은 내가 원하는 거랑 똑같이 말이 맞아졌네. 그거 확인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게 너무 그 말 맞출 시간을 많이 줬고 김경 시의원 빼놓고서라도 강선우는 미리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그럼요. 두고두고 이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왜 사건이 엎어져 가는지를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혐의가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그리고 뭐 청탁금지법 위반죄, 그리고 여기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죄도 하나 더 문제될 수 있거든요. 이 네 가지. 공직선거법 위반죄도. 근데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자면 처음에 공천과 관련해서 돈을 수수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6개월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기들도 알아. 그리고 뇌물죄, 뇌물에 대해서는 청탁이나 이런 것만 부인하면 돈이 넘어간 걸 인정하더라도 뇌물죄 성립이 안 돼요. 요건마다 다 성립을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줬다가 돌려받았다라고 하는 게 유리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나 공천하고 결부돼서 준 거 아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돈이 넘어갔는데 이거 처벌해야겠다 그러면은 되게 편한 방식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정치자금법 위반죄 같은 경우에는 뇌물죄하고 형량 차이가 말도 못해요. 이거는 지금 1억이기 때문에 10년 이상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1년, 2년 뭐 이 정도에서 그렇죠. 집행유예 가능성도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시인을 했을 때 김경은 뭐가 좋으냐? 내 공천은 그 돈이랑 상관없이 공천이 이루어진 거예요. 돌려받았잖아요. 이 주장을 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은 김병기, 강선우가 또 살아요. 왜냐? 공관위 업무가 더럽혀졌네. 왜 그런 거 알면서 안 떨어뜨렸어라고 할 때 다른 이유 때문이지 그 돈 때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이 그 뉴스토마토 나가가지고 다시 확인해 보니까 강선우 의원이 잘못 알았고 돈은 즉각 돌려줘서 클리어됐다더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죠, 뉴스토마토에서. 그치.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이게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진술이 다 맞아지는 게 그럼 공관위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업무방해를 하려고는 했으나 공천이 된 거는 돈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업무방해죄의 미수가 되겠죠. 근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요 또. 이거 이제 선수가 작업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씩 다 클리어가 돼요 지금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김병기는 살아요 완전히. 왜냐하면 공관위 업무는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를 한 게 없다고 하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고. 그러면은 강선우 의원은 돌려줬다라는 말을 지금 주장하니까 난 뇌물죄 자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 아예 벗어나려고 주장은 하겠으나 관여를 이제 부정하기는 어려운데 정치자금법 위반죄로만 인정되더라도 형량에서 엄청난 혜택. 그리고 김경 같은 경우에도 혜택이 있어요. 왜냐 줬다고 하면은 이게 처벌은 피할 수 없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죄면은 형량이 굉장히 좁아진다 그랬죠. 자기는 시인했잖아요. 자백 반성하죠. 형량에서 선처해 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공천 업무에 대해서는 부정이 개입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제가 공천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업무방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벗어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구도를 제일 유리하게 짜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선수들이 이렇게 짜거든요. 근데 지금 진술이 그렇게 맞아가잖아요. 이게 구도를 짰네요. 아니 구도를 짜면서 미국에서 시간을 벌면서 이 구도를 짰어요. 그렇죠. 짰거나 모든 게 그냥 말이 이렇게 일치됐다? 그럼 이제 기적이 벌어졌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둘 중에 뭘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렇죠. 네. 우리는 이제 상식을 따라가야죠. 알겠습니다. 자, 또 한 사람. 요즘에는 이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장경태 의원이 어제 그제죠. 그제 미공개 조사를 경찰이 했는데 워낙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잠시 그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어요. 장경태 의원의 이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틈을 타서 장경태 의원 본인의 입장을 제가 하여튼 관심 없는데 사실. 근데 본인이 지금 자꾸 무고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무고라고.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참 기가 막힙니다. 고작 3초짜리 영상이라. 고작 3초짜리 영상이고 원본을 제출하지도 못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성추행을 받았다고 하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피해자의 이 고소를 지금 폄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무고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참 이 얘기를 듣고 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이 조금 잊혀져 있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담당 수사관도 이 사건을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피의자 소환을 44일 만에 하는가? 44일 만입니다. 4일 44일.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진짜 수사 의지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장경태 의원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는 2차 가해성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하려 그러면 본질을 들어가야죠. 그 3초짜리 영상에 자기가 만진 거에 대한 내용이 있냐 없냐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왜 3초냐라고 하면은 그건 물타기고 2차 가해성으로 그 고소인들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문제가 있냐면 보통의 사건들은 영상이 없어요. 보통의 사건들은 영상이 없고 그렇죠. 보통 영상이 있을 특히나 성범죄는 더 없어요. 거기에 영상이란 증거가 더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상이 내가 신체 접촉이 없다라거나 뭐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런 얘기 없이 그 앞뒤에 원본 영상을 제출해라 막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 이거 물타기구나. 보통은 진술의 일관성만 가지고도 유죄가 인정되는 게 법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특수한 그 기습추행이라는 죄가 있거든요. 기습추행. 네. 그러니까 뭐 폭행과 협박이 있고 억압한 상태에서 추행을 막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범죄도 있지만 그 폭행 자체가 추행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대법원에 아예 이렇게 기습추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탁 잡아요. 지금 1초도 안 걸리잖아요. 0점 몇 초잖아요. 이게 추행이 되는 거예요. 신체 부위를 어떻게 했는지. 그럼요. 그런 거예요. 3초면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3초 영상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고 논할 거면 그나마 얘기가 되는데 그것도 아닐 거면 언급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언급 전체가 다 2차 가해성이고 언급을 만약에 할 거면 그 3초짜리 영상에 내가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탁 류병수 앵커를 0점 몇 초 탁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장경태 의원은 그 경위를 보자라면서 앞에 뭐 1시간 뒤에 1시간 뭐 이런 것까지 해야 요 0점 몇 초에 대한 의미가 뭐 밝혀지네 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그거는 전형적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영화 찍습니까? 그렇죠. 이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거나 이런 거가 예를 들어 똑같은 거예요. 이런 성범죄가 벌어졌을 때 얼마 전에 조국 당에서도 그랬잖아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뭐 노래방으로 이끈 건 그 사람이었고 그 이후에 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뭐 통화도 어쨌고 그 앞뒤에 정황 가지고 물타기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앞뒤에 영상 보자라는 건 앞뒤에 정황 가지고서 얘기하려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런 거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이라서 불필요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양형의 가중사유다라는 게 판례 법리예요. 그러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그 상황을 뒤집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밖에 못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자, 장경태 의원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3초짜리 뭐 3초에 아주 무슨 뭐 한이 맺혔나 이 사람? 왜 이러지? 3초짜리 영상은 짜 깊이 된 조작으로 증거 보전을 법원에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해당 영상은 TV조선 저희 TV조선에서 네. 우리 정치부 후배 기자들이 단독 보도한 영상인데 짜깁기 한 거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짜깁기 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단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가지고 일부 장면을 살짝 흐리게 한 것뿐이에요. 맨 처음에 공개했을 때. 왜냐하면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해서 장경태 그분의 인권도 고려한 겁니다. 저희가 다. 예? 그래서 일부 장면을 흐리게 처리한 거지 짜깁기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편집하고 뭐 첨삭을 했다는 의미이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아이씨. 경태 아이씨.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3초짜리 영상이라고 쭉 하면서 앞뒤에 영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장경태 아저씨. 본인의 여자친구가 그러한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고소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내 여자친구가 성추행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화내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그 장면을 계속 찍어야 됩니까? 그래서 계속 찍어가지고 더 확실한 장면을 찍어서 클로즈업해서 찍어야 됩니까? 그러면 그래야 되는 겁니까? 장경태 씨? 경태 씨.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초 나와야 시인을 하는 겁니까? 지금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실제 영상이 그랬잖아요. 이거는 작정하고 함정을 팠던 거다. 아마 그렇게 주장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안 뛰쳐나가고서 저걸 침착하게 찍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이제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든 피해자 쪽을 공격해가지고 그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건데 이런 걸 2차 가해라고 하거든요.
그 3초짜리 영상에 대해서 반박을 해라. 그리고 이제 참고로 얘기 드리자면은 영상들이 여러 개 뭐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증거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도 확실한 증거 있으면 그것만 내면 돼요. 그거 내면 되지 뭐 나눠준 걸 왜 냅니까? 그러니까 내라 마라 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는 거에 대해서 부족하다 싶으면 수사기관이 내라 그래요. 네. 지금 근데 낸 거 가지고 이거 뭐야? 이게 3초짜리 영상에서 확인되네. 관련자 진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3초 영상의 길이에 대해서 문제 삼는데 왜 그 동석자들의 진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 하나요? 동석자의 진술 그리고 이후에 그 동석자들이 그 상황 그날 술 먹은 상황 단톡방에서 그리고 장경태 의원과의 어떠한 사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추행을 피해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같이 동석했던 사람들이 대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대화도 중요한 증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건 왜 안 된다는 거죠? 그러게 뭐 3초짜리가 10초짜리가 되면 그 단톡방의 얘기나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뭐가 뒤집어지나요? 예. 그리고 장경태 의원이 계속 얘기하는 게 데이트 폭력 사건이다. 남친이라는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이자 일부 왜곡 보도로 사안이 변질됐다. 우리는 왜곡된 보도를 한 적이 없어요, 아저씨, 경찰 씨.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게 피해자 분께서 저희 TV 조선 9시 메인 뉴스에 나오셔서 인터뷰를 직접 했었습니다. 거기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제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아니 왜 거기에까지만 나와 있는데 들어보면 뒤에는 안 돼요 라는 말까지 녹음이 되어 있거든요. 술에 많이 취해 있긴 했지만 반사적으로 안 된다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뭘 안 된다고 한 걸까요? 이거는 분명히 그 당시에 설명을 다 했어요. 피해자분께서. 자, 3초짜리 영상과 이 피해자의 명확한 진술과 그리고 그 동석한 동료들의 네. 증언. 그렇죠. 이게 있는데 뭘 짜깁기를 하고 3초 영상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이게 사건이 이분이 이제 뭐 약간 물타기성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걸 다 끌어와 가지고 안 맞는 게 보통 이제 성범죄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 사람하고 뭐 이런 관계에서 이런 대화를 주고받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게 있었어 가지고 뭐 동의가 있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을 할 때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준강제추행이잖아요. 이 사람이 인사불성이 돼 가지고 자유로운 행동과 판단력이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럼 그 전에 대화를 나누고 동의를 하고 그런 류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앞뒤 뭘 보자는 건지. 그럼 자기가 나는 그 사람하고 뭐 이랬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만져도 돼? 오케이 뭐 이런 걸 했다는 건지 아닌지 뭘 자기가 입증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앞뒤 영상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라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맞아요. 본인도 자기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유리한 거를 주장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실관계가 있는데 앞에 대화를 보면 이게 있습니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리고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피해자분께서 저희 9시 뉴스에 나와서 진짜 어려운 상황이지만 증언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두고 그 당시에 장경태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대본에 따른 연출이 그 의미의 의도다. 우리가 왜 9시 뉴스에 피해자에게 무슨 대본에 따른 연출 우리가 대본을 주고 뭐 대본을 주고 연기를 시킵니까? 그 연기를 시켰다는 의미 아닙니까 이게?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이러시면 안 돼요. 경태 씨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all or nothing으로 가자 이거예요. 내가 모든 걸 매만 버는 일입니다. 그렇죠. 라고 저희 집 애가 그러던데 매만 법니다. 자꾸 이러시면. 영재입니다. 영재인데 매만 법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장경태 이거 의원님. 법적으로 맞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미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맞고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평가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장경태 의원이 무죄든지 실형이든지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중간 영역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장경태 이분이 그냥 사과하고 막 이렇게 하고 했으면 좀 뭔가 좀 여지가 있을 텐데 이렇게 본인이 무고로 고소하고 또 이 사람이 또 맞고소 피해자 그러니까 맞고소하고 이러면서 이 사람은 몇 가지가 지금 에스컬레이트 되는 겁니까? 그렇죠, 성추행 하나, 그 다음에 무고 뭐 몇 개가 더 걸리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갈아타기를 해가지고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이제 친청계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민주당에서 정치하셨던 분들은 젊은 정치인인데 정말 움직이는 건 노회한 정치인 이상이다라고 하면서 옛날에 뭐 친문이었다가 뭐 친명이었다가 지금 친청으로 착착착착 왔다고 민주당 의원 하셨던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성범죄가 유죄일 경우에 자백을 하든 부인을 하다가 유죄가 되든 그냥 정치 생명 끝이잖아요. 완전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끝까지 이 권력으로 나는 무죄를 받아가지고 다 지켜보겠다. 안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시인하고 선처해 주세요라고 해서 합의 보고 이래서 뭐 벌금으로 끝난다라고 해서 정계 복귀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가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끝까지. 와중에 피해자의 2차 가해 이 고통은 말도 못하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민주당 분들도 그런 얘기예요. SNS에는 좀 올리지 마라. 제가 보기에도 그냥 이게 뭐 매를 벌는 거 아닌가. 이게 앞에 거는 수사 결과 봅시다라는 말이 가능하지만 이거는 2차 가해라는 건 밝혀지고 나서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 현 상황에서도 공방에 오고 갈 때 이런 거 하면은 이건 2차 가해로 보기에 넉넉하기 때문에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님 국가에 봉사하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참여하시고 사과하시고 정말로 진심으로 참여를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 말고도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있고 많잖아요. 나이 젊잖아요. 할 일 많습니다. 그렇게 한 1, 20년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또 다시 불러줄 정당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사생결단식으로 그냥 불나방처럼 그냥 불섭에 뛰어들지 마세요. 제가 충고드립니다.